먼저 1, 2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1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를 한번 하시면은 2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는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서 논수령이라는 용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에서는 삼수대하고 좀 다르게 뭐 선택형, 서답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문항정보관리 쪽에 이 부분이 명확히 가로로 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서답형에 당연히 논술형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단답형도 서답형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 뒷부분의 문항정보관리에서 도움말 형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삼수대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가 온전하게 적용된 건 아니지만은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특성화과 설치된 지금 요 일반고 학생들이죠. 그 일반고도 1학년부터 학점제가 적용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처럼 뭐 1학점이 16회가 아니라 똑같이 17회로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 학교가 16 플러스 1을 해서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스에서는 이제 그 2학기 때 연수 자료에서는 많은 부분 나이스 화면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로 슬라이드에다가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연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에서 2학년, 3학년, 당연히 이제 2023년도 내년에는 2학년까지 이제 학점이란 용어로, 학점수란 용어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온전하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학점으로 용어 자체는 다 학점으로 이제 적용되겠죠. 모든 학년이. 그러나 이제 온전하게 1학점이 16회로 적용받는 시기가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 학기 말처럼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성적계 선생님께서 여기 오신 성적계 선생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일명 선행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필 수행평가 성적처를 위한 환경 설정이라고 명칭을 달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고 수준은 아니고요. 특성화고나 특목고에, 마이스터고에서 도지학교를 운영하는, 정확히 말하면 도지학급이겠죠. 도지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메뉴고요. 3세대하고는 다르게 3세대는 모든 학교가 일반고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가 이 메뉴가 표출됐었어요. 그런데 4세대부터는 요 메뉴는 해당 도제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메뉴가 나타납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는 왜 안 나타나지? 예, 안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도제 학급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 부분은 왜 들어왔냐?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강하는, 전문교과 과목하고 실무 과목하고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이 운영 방식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과 중에 그 특정 요일에 뭐 하루 전일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후에 며칠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시기에 또 아주 특정 집중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어, 같은 학과지만은 도제 학생으로 선발돼서 실제 기업 가서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현장 실습하고 약간 형태는 유사할 수 있으나 조금 더 교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현장 실습처럼 뭐 인정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받아서 학기말 성적에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동안 이제 도제학급이 처음 들어올 때는 많이 이제 3세대 때도 나이스가 기능이 개선돼 있지만은 추가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도 처음 이해할 때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서 아시다시피 도제를 운영하시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요 왼쪽 메뉴가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보시는 그 나이스의 성적 지필 수행 선행 처리 쪽이에요. 그 해당 메뉴가 그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설정은 요 성적 파일까지 가면은 설명이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반고는 나타나지 않는 메뉴고요. 그리고 별개의 과목으로 도제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특성화고나 특목고에서 마이스터고에서 어, 처리하기 위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이 해당 학생은 일반 능력 단위가 아니라 학생 선택이라는 능력 단위를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메뉴가 좀 이렇게 4세대에서는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뭐 여기 두 개 메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오타가 아니고요. 이 뎁스인데 메뉴 깊이인데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4세대에서는. 그래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아마 담당 업무를 하시면은 이 메뉴가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절차형 메뉴라고 해서 그동안은 왼쪽에 3세대에서는 왼쪽 트리 형태로 나왔는데 어떤 특정 메뉴에서는 특히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 쪽에서 여기서는 이런 상단에 메뉴가 나오죠. 이런 쭉 전입 처리처럼 그리고 학생부 정정대장처럼 이런 중간중간에 관련 메뉴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절차형 메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차형 메뉴고 이 절차형 메뉴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순서가 정확히 파악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지학급에서는 별개의 과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성적 처리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제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했는데 일반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도제만 해당 반만 선택해놓고 저장하시면 나머지는 다 일반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는 한 번 더 설정해 주시고요. 이 도제에 관련된 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스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이제 본교도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어, 해당 학교만 요 메뉴가 보여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등록을 통해서 해당 반을 하고 선택하고 저장하시면은 이 이후부터는 언더바 일반, 언더바 도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가운문 뒤에 뭐 항상 그렇게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 메뉴고요. 이것도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 쪽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뭐 1학기 때도 안내가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어, 좀 강화됐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스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이 탑재됐고요. 4세대에서는 3세대와 다르게 나이스에서 직접,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내려받기는 혹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아직 많은 부분 지원을 못 하는데요. 출발 자체가, 요 리딩 프로그램이 그 카드 형식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능에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스캔 방식의 OCL 카드 리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모의고사 있죠. 정규는 학력평가, 대수능 평가에서 보는 답안지 형식 A4 사이즈 정도 되죠. 그런 시트지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요. 그냥 카드, 과거의 카드 방식. 지금도 뭐 전국적으로 온 타 시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한번 지침에서 그 부분을 좀뭐 정확히 뭐 리더기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었지만은 그 관리 차원에서 스캔 방식을 많이 권장했고요. 그 연수 중에 그러다 보니까 동기도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가 다 스캔 방식으로 다 리더기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미지 OCR 카드 방식이 아닌 그냥 일반 카드, 다방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하신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 어, 외부 업체 그 답안지를 사용하면서
또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또 리더 프로그램, 그 독립 실행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걸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외부 업체 거를 사용해서 어쨌든 리딩을 하고 계세요. 학교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노하우를 가지고 성적표를 하고 계세요. 다만 그 파일, 그 답안 파일이라고 보통 칭하는데요. CS 파일은 음, 나이스 올리기 위해서 그 포맷에 맞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리딩 프로그램이 다 그 부분을 다 인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나이스에 당연히 업로드가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차이점은 뭐냐? 나이스에서 이제 지원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화. 그래서 실제 그 파일을 탐색기에서 어, 더블 클릭하면은 암호화되어 있다고 열 수가 없어요. 그게 큰 차이점이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업로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암호화된 파일이, 선생님 그 PC에, 그 리더기가 설치된 그 PC에 다운로드되고,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복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였던 리더기는 사용 못하냐? 아니죠. 절대 사용 못하는 건 아니죠.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암호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일 뿐,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아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셨으면은 2학기 때는 여기서 들어와서 실행만 하시면 돼요.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4세대에서 바뀐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이 C2G OCR 방식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사용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명도 좀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OMR형 코드 관리도 사실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과 코드 관리하고 과목 코드 관리가 있는데 요 두 탭으로 구성됐는데 4세대, 3세대에서는 왼쪽 메뉴에 있었어요. 왼쪽 메뉴에. 그리고 메뉴명도 좀 일부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메뉴명이 이렇게 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메뉴가 우측으로 절차형 메뉴로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메뉴를 쓸 때는 그 버튼도 요 하나의 메뉴로 인식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괄호로 이런 식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뭐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드렸고요. 버튼은 이런 식으로 어, 약속합니다. 탭이나 버튼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코드는 당연히 고등학교는 무조건 일괄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괄 부여.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학기 때 했으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여기 조회 조건에 학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과 코드가 좀 4세대하고 3 다르게 하나가 있는데 다르게 한 게 요겁니다. 3세대에서는 요거 한 자리였어요. 근데 4세대에서는 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두 자리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학과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미리 두 자리로 세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답안지에 학과 코드는 대부분 한 자리로 돼 있거든요. 네. 그 한 자리로 학생 답안 마킹하면 꼭 두 자리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 안 해도 된답니다. 한 자리를 마킹하여도 나이스에서는 두 자리로 변환하여 파일이 이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요 부분에 버튼이 하나 생기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카드 학과 코드 재생성이라는 건데 요 기능은 대부분 학교는 없는 거고요. 해당 학교만 있어요. 아까 도지아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 해당 메뉴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버튼도 어떤 데 나타나냐면 학과 개편이 그 3월 달에 시작하부터 인가된 게 아니라 2학기 때 인가된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버튼입니다. 그러면 카드과 코드 재생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학기 때 사용한 거하고 2학기 때 이제 새로 추가된 거하고 뭐 없어진 학과가 있을 수 있고 뭐 새로 변경된 학과가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나이스에 자체적으로 카드 학과 코드를 재부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면 그냥 버튼 누르시면 되고 우리 학교가 2학기 때 학과가 재편됐어 라고 하시면 여기 나타날 거고 안 나타나면 그 부분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교는 해당 없는 내용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 코드 관리가 있는데요. 이 과목 코드 관리는 어, 실제로 질문을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전 학기죠. 3세대 때 받았는데, 이전인데, 학년 말에, 학년 말도 아니고 지금 시즌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교가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아이들 이제 특성화고도 이제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학과 코드가, 아니, 과목 코드가 지금 과목은 두 자리거든요. 두 자리. 99까지만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들어오는 선생님 학교도 과목 앞으로 고교 진학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목 개설이 많아지면은 이것도 좀 미래를 좀 보고서 과목 코드를 100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100개 이상이더라도 100개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100개 이상의 효과음을 개설할 경우 그래서 그 나이스 이거 오르다 하면서 빨리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뭐 성적서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과목 코드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실제로 지필평가를 사용해서 학생 답안 카드나 수행평가처럼 학생 점수로 해서 카드 작성해서 올리는 즉 업로드가 필요한 과목들의 코드예요. 정확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100개 이상이 개설됐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학교가 예체능 있죠? 예술체육, 그리고 전문교과 2 과목들은 많은 수행평가만 하세요. 근데 그거를 100% 수행평가를 수행평가 또 점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신 학교는 당연히 코드가 되어지만은 근데 직접 성적 관리에서 직접 키인 하시는 경우 뭐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 그 성적 관리에서 버튼 있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학교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과목 코드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줄여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 과목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여기 등록하는 과목들이.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과목 코드를 더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온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죠? 많이다 보니 과목 코드가 더 100개 이상, 세 자릿수 이상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나타나면 또 기능 개선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두 자리 하면 앞에 이제 공을 더 붙여서 학과 코드처럼 어, 나이시에서 어떤 과도기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답안 카드도 또 바꿔야 되잖아요. 학생 답안 카드도 그런 그 방식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될 것 같고 이건 앞으로 일이고 현재까지는 두 자리로 다 커버가 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회했을 때 나타난 과목은 요 부분이 미리 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성적, 학생부까지 모든 게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혹시 과목이 있는데 과목이 있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면 이게 개설이 안 되고 조회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특히 이거는 과목 권한하고 상관없습니다. 과목이 개설되면 성적교 선생님이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조회하면 나타나야 돼요. 대부분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공동교육과정 과목들 있죠. 그 부분들은 좀 늦게 개설을 합니다. 편제 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안 올라와요. 이 작업까지 안 했기 때문에. 교과 담당 교수까지 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추가적으로 과목 개설을 해주시고요. 이 메뉴에서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리고 뭐 학교 업무 분야에 따라서 수업교 선생님이 교과 담당 교사를 이렇게 엮어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부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하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여기 조회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조회를 하셨는데 감옥에 안 나타나면 이 작업이 선행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 코드 부여는 이럴 때 필요하니까 중요한 건 업로드가 필요한 과목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는 100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무 과목도 그리고 예술체육도 수행평가는 하니까 다 그냥 부여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일일이 다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여는 해놓으시되 사용만 안 하시면 돼요. 쉽게 가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괄부여 하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출력해서 선생님들 이제 원하는 출제할 때 과목 코드 안내하시잖아요. 그거를 같이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선생님 질문하세요. 이 부분에서. 과목 코드가 1학기하고 2학기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과목인데 제가 만든 과목이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학기 집중제로 되면서 1학기 때만 운영하신 과목이 2학기 때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번호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처리되냐? 과목명이 가나다 순이 아니라 모든 나이스의 자료는 DB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트가 됩니다. 소트에서 올라옵니다. 학과 코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앞서 이제 학과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고는 당연히 하나만 있죠. 특성화고나 A과, B과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그 반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인위적으로 일괄부에 해놓으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 운영하시는 방식으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학과 코드는 수정해서 우리 학교 나름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행정학급하고 다르게 우리가 순서 편성한 거 다르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건 거 인위적으로 수정 가능하고 요것도 과목 코드 인위적으로 수정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만 무학년제가 아닌 이상은 그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이상은 과목 코드를 인위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실제로 100개 이상이 지금 넘어왔다. 그런데 부여가 안 되더라. 그러면 그럴 때는 지금처럼 그런 수행평가만 보는 과목들에 한해서만 그 부분을 제거를 한다는 건 이제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부여한 상태다라면 요거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하시고요. 요거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지우시고 저장하시면 안 될 거예요. 자료가 없다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좀 이력을 말씀드릴게요. 이 성취 기준은 이 부분은 어, 100% 필수는 아니에요. 아닌데 학교마다 이제 좀 많이 본교 들었지만은 이 나이스를 활용해서 문화적 관리하고 출력해서 결제 맞고 실제 이제 시험이 진행됩니다. 평가가. 그렇게 온전하게 문화재목표에서 입력해서 출력해서 결제 맞는 이런 학교에서는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별도의 서식으로 한글 파일하고 엑셀 서식이나 별도의 서식으로 원하는 표를 작성해서 물론 여기 시험지는 원하는 등록 못하니까 똑같습니다. 원하는 어차피 오프라인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문화대표도 오프라인으로 이 서식을 가지고 활용하신다라면 그때는 네 요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음, 다만 이제 저희가 나이스에서 관리하는 문화대표가 표준 서식이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연수 목소도 그거고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막 총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계산을 잘못해갖고 110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99.5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근데 나이스는 이제 그 문화농업에서 입력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별도 서식을 이용해서 그냥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엑셀이나 한글에서도 자동 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 엑셀은 그나마 좀 난데 한글 같은 경우는 뭐 줄이 이렇게 삭제되는 과정에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자동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기를 하시다 보면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막 100점으로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100점으로 또 환산해서 반영비율을 바꾸고 막 이런 사례가 있고요. 정말로 모두 다 정답이라든지 정답이 없는 문항이 발생했을 때 뭐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은 본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시험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이스가 이제 문헌정보 관리가 이제 표준 방식이다 보니 이쪽을 좀 활용해 주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필수는 아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음, 3세대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요 메뉴가 처음 이것처럼 빈난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국가 수준의 총론에서 나와 있는 그 성취 기준은 일괄적으로 DB에 다 등록을 해놨어요. 개발팀에서. 그러다가 4세대 들어올 때는 처음 3세대 요 메뉴 들어온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져오기를 통해서 요 국가 수준 이 부분을 클릭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선택해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전문교과나 보통교과는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3세대하고 다르게, 요 평가기준 관리 쪽에서, 상중하를 평가기준을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거고요. 가져와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불편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세대 기준을 생각하면은 이미 다 자동으로 가져왔는데 이거 한 번 더 클릭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좀 어, 질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게 절차적 메뉴예요. 요 메뉴가. 그리고 실제 가지고 오면은 그걸 또 성취 기준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수정하고 저장하면은 코드 번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성취 기준은 이제 재구성이 되죠. 재구해서 두 개의 성취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뒤에 01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시리얼 형식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국가 수준 성취 기준 사용하신다면 가져오기 위해서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과 투표는 조금 국가 수준의 총론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이 없다 보니 별도로 이제 만드시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학교에서 많이 고민하세요. 저 성취 기준까지 뭐 영역까지는 다 만들어서 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번호 때문에 이 성취 기준 코드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는 자체적으로 그 뭐 보통 교과 수준으로 해서 뭐 12 이렇게 해서 과목명 두 자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번호 쭉 이렇게 나열하시는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니면 단원명을 가지고 뭐 4-1, 뭐 4-2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또 학교도 있고요. 이 부분은 보통 교과처럼 딱 픽스돼서 이렇게 서식화된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일괄 업로드 기능도 있다. 보통 교과는 해당 없고요. 보통 교과는 일괄 업로드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한셀이나 엑셀로 작업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기준 관리 3세대와 다르게 이 부분이 수정이 가능하다. 아까 성취 기준도 좀 성취 기준 수정하려면 3세대에서는 밑에 하단에 그 버튼을 클릭해서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성취 기준도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대신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성취 기준 번호가 코드 번호가 달라진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01 분달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붙고요. 자, 그리고 평가 기준에서도 수정도 입력하시고 또 수정도 재구성했으면 수정은 가능하시고요. 조금 이 부분이 3세대하고는 조금 편집하는 게 많이 좀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활용 팁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전문가 2는 요 메뉴에서 행 추가해서 개별적으로 등록도 가능하고 일괄 업로드도 가능하시고, 네, 평가 기준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고요.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면 넣으면은 문화정보부에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학교에서는 이걸 꼭 등록하시라고 했는데
그럼 장점이 뭐냐? 네, 나중에 성적 처리하시고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학습 분석 자료조의 개인별 성취 기준 분석표하고 이 두 메뉴가 있습니다. 교과목 평가 결과 분석표에서 성취 기준별 평가 결과를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일종의 분석을 해주세요.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없으면 성취 기준은 분석을 못 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이들 이제, 어떤 성적에 대한 피드백을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뭐 사설 모의고사 수준만큼 그런 피드백은 주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고사 관리. 이 고사 관리. 고사 관리는 1차하고 2차. 이 고사명은 학교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통상 뭐 1차 지평가, 2차 지평가 뭐 붙여 쓰시는 것도 있고 띄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사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지금 2학기 때 3학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문제보다는 운영의 방법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1차는 다 동일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2차는, 대입 전형제로 때문에 먼저 대부분 봐요. 그 보는 시점이 수능 보기 전주, 아니면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9주, 뭐 이후부터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 2학년하고는 2차 집평가 기간이 괴리가 생기는 거죠. 즉,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집필부가 고사 관리에 어떤 영향이 어딨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부분이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개인정보 강화가 되는 시점부터 해서 좀 됐습니다. 이렇게 요 기간 동안은 문안용목표 관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 선생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예. 들어가실 때 공동으로 수업하시는 경우 그러면 교과협을 통해서 어느 분이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집평가에 대해서는 편집하고 뭐 나이스 문안용목표 등록하고 이런 게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채점까지 그러면 그 선생님이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실수로 다른 선생님이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해서 저장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원래 하시려고 했던 선생님이 들어갈 수 없고, 요 기간 동안은 그 처음에 문화정보를 접속해서 들어가서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선생님만 권한이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이스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반드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일과 종료일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사가 종료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선생님은 다 접속이 됩니다. 메뉴가 조회가 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적교 선생님은 본인 과목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 과목만. 과목 권한을 다 받으셔도 이 부분은 담당 선생님, 그 교과 담당 과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목 선생님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여기 3학년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모든 메뉴가 아까 들은 것처럼 도제교육 학교 그룹 관리에서 일반 도제한 것처럼 모든 과목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기준명을 고사명을 등록하잖아요. 그럼 요 이후부터 조건으로 올라옵니다. 이 고사명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1차든 2차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성적계 선생님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 정렬 순서 있죠, 이거. 이게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그 교과 담당 선생님도 유용하신 거고, 자, 어떤 게 냐면, 다른 거, 집평가 마감까지 해드려도 요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르게 할 겁니다. 1차 등록해놓고 처리하고, 다시 이제 2차 때쯤 요거 등록해놓으시고 처리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1, 2차 동시에 등록해놓고 이렇게 일일이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집평가 과목 관리부터는 조회 조건이 무조건 1차부터 올라와요. 지금 2차 시즌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1로 수정하고 마감돼서 상관없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돼 있어도 요거는 수정이 되니까 1로 수정하고 2로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다음 메뉴부터는 디폴트가 2차 지표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작은 배려가
클릭수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여기 4세대에서도 꾸준히 좀 요청드린 게 하나가 해소가 됐어요. 학기말 성적 쪽에서도 산출기준 관리 처음 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기 이제 정렬 순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다수의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적교 선생님한테는 상당히 클릭수를 줄일 수 있는, 이거는 매번 밑에 이게 없다 보니까 등록된 순서로 쭉 보여요. 1차, 2차, 학기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클릭해서 조회 조건에서 세 번째 걸 클릭해서 선택해서 성적지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기말 성적 쪽에도 여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에서 1, 2, 요거는 뒤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업무 보시는데 클릭수가 상당히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 있죠. 뒤에 내용이 이제 등록되면 당연히 삭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3학년 시행일자 시작일부터 1, 2학년 졸업일까지 한 번에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3학년이 포함된 무학년대 과목에는 반드시 3학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예 각각 다르게 뭐 1.2학년 지표평가, 3학년 지표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하셔도 돼요. 꼭 고3형이 두 개만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년 단위로 학기말 성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편리한가는 학교에서 판단하셔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의외로 또 질문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표평가 과목 관리에서는 여기서 조회해서 등록하시죠. 그래서 실제 보는 과목들, 수행평가 등록하는 과목은 굳이 등록할 필요 없죠. 100% 하는 과목들은 실제 시험을 보는 과목. 자, 1차는 안 보고 2차에 보는 과목도 있잖아요. 그럼 1차 때는 등록 안 하시면 됩니다. 2차 때만 등록하시고 우리 이제 지침에 따라서 지표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뭐 안 중요한 메뉴가 없지만은 자, 여기 이제 아까 이제 고사명이 올라오죠. 앞단에서 등록한 여기서 등록한 고사명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렬 순서를 2차를 1로 해놨다면 얘가 디폴트로 2차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릭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런 이제 편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보는 과목만 반영별 등록해 주시고요. 만점 등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연구부 쪽에서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나중에 출제하다 보니까 뭐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시험은 끝났고, 그러면 이건 재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 와서 만점을 수정해 주셔야지 문화연구부 쪽에서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연구부 쪽에서 저장할 때 여기를 바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과목이 100점이냐 아니면 90점이냐에 따라서 저장할 때 만약에 문화연구부에서 100점 만점으로 등록해놨는데 90점이면 저장 안 되죠. 그죠? 만점이 아니라고 저장이 안 됩니다. 이 만점 정보는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재시험으로 해서 뭐 97점을 만점으로 하겠다라면 이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나중에 문해연구에서 점수를 올인하는 번호를 문항을 0점으로 하고 불실점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거는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재시험을 볼 건지 안 볼 건지는. 자, 그리고 과목 관리입니다. 과목 관리는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등록했죠? 등록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 부분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고 문화정보 입력하고 채점하시고 학생 확인하시고 마감까지 해야지 나타나는 요 메뉴예요. 메뉴고요. 4세대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요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 점수를 가지고 인정점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인정점을. 그동안 3세대까지는 왜 이걸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기재 요령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요 부분은 뭐 과목 산출할 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뭐 하고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하고 뭐 평균 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훈령 제29조가 그 지금의 이제 성적 산출 방식을 제시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3세대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버에서 성적 처리를 하거든요. 서버에서 하는 순간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유효수치가 있거든요. 일반 우리 노트북이나 데스크처럼 처리하는 유효수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숫자를 계속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여주는 것만 이런 식으로 40.1, 뭐 50.2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점으로. 자, 그런데 4세대에서는 요 보여주는 값수로 해서 평균점을 가져갑니다. 평균점을.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혹시 이제 검증하려고 엑셀로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대부분 없을 거예요. 3세대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잖아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면 반올림 하다 보면은 약간 그게 0.1 심하게 예 0.1까지 받습니다. 오차가. 그럼 어딘 걸 믿어야 되냐? 당연히 나이스를 믿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죠. 그런 성적 처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온전하게 기재령의 지침에 따라서 이 점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또 인정점을 부여할 때 점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목 관리에서 등록이 되는 것들은 과목 개설까지 하고 그리고 네, 수강학생까지 편성되면 아까 우리가 과목 코드 관리하고 이쪽에 과목 등록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목 개설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교과 담당에 엮여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후 수강생까지 편성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이 세특도 쓸 수 있고요. 네, 학기 말 기준 등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세특을 관찰용도 쓸 수 있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인정점 산출에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제가 5개 반을 가르쳐요. 근데 순서에 관계없이 학생 확인을 해서 뭐 5, 3, 2, 3, 1 이런 식으로 해서 5, 3, 2, 4, 1 반으로 해서 마감을 했어요. 1반을 끝부분으로. 그러면 마지막 반이 마감되는 순간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총점, 강학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 등록하고 인정점에서 산출된다. 산출될 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지표평가 시행하는 과목은 1차 지표평가 당연히 등록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행평가 이쪽에 2학기 때 기능 개선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언뜻 보시기에 기존에 보통 영역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예요. 기준 등록 요구.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필에 예를 들어서 100, 어쨌든 학기말 산출을 가면 반응률이 100이어야 돼요. 100%인데 1차 뭐 두 번을 보는 과목은 대부분 이제 수행을 40% 한다. 지금 왜냐면 지침상 코로나 이전으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수행 평가 40%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과목이. 예체능은 전문교과 20%지만은 그리고 보통교과는 대부분 다 40% 이상인데요. 그러면 수행을 40% 하면 기본적으로 40이 최소니까 최소로 했다고 하면은 60은 지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에서 두 번 보면은 한 번 보면은 뭐 수행평가도 이런 걸 또 올려야죠. 50% 이상을 또 해야 되니까. 그 60%를 반영 못하게 돼 있습니다. GP를 하나로는. 그래서 반반 나눴어요. 30, 30 가겠죠. 그리고 요 30, 그리고 40에서 영역을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시 행추가를 통해서 4세대는 행추가가 다 흰색 버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명, 평가계에 따라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학기 말 반영 당연히 5죠. 그리고 반영비라고 대부분 1대1로 갑니다. 그죠? 점수하고. 그리고 나서 평상시점 저장하세요. 그리고 2학기 때 오늘 최근에 개선된 건데요. 이게 기준 등록 여부가 중학교의 등급 급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 체육 과목에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평가 계획에 예를 들어서 뭐 배구라든지 뭐 구기 종목 같은 거 카운트할 때 어느 범위까지 쓰면 몇 점 이렇게 보통 평가 계획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그렇게 직접 개수만 입력해도 나중에 저장할 때 점수가 변환된다는 거죠. 구간 점수, 등급 점수로 해서 설정만 해놓으시면 영역별로 그 부분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세팅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장하면은 여기 이제 밑줄이 생겨요. 여기 X 다음에 처음에 등록 안 되니까 X겠죠? 요 클릭하면 파워창이 나타나요. 자,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최대 6개까지 등록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평가계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에 단에서 가져오기를 해야지 선택이 됩니다. 그죠? 성취 기준을 등록해놔야지. 그리고 일괄 적용은 이것도 유의하셔야. 학과가 많은 경우는 동일한 과목이고 성적을 산출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저장하기 전에 일괄적용으로 추가하고 영문 선택에 타학과하면 동시에 저장해야지. 저장하고 나면은 여기 효력이 없어요. 일괄적용이. 저장한 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실수하세요. 그래서 처음 저장하기 전에 일괄 적용을 눌러서 조회 조건이 학과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괄 적용을 누르면 다른 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요 영역만 등록하시고 저장해야지 동시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 순서만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영역명이 다르면 한자라도 다르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영역명 필드명이 다르게 나타나서 점수가 영역명이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분리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점수가 있더라도 영역명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반영비를 5로 설정해야죠. 대부분 수행평가는 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니까요. 그리고 평가 계획하고 당연히 일치시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특별히 설명 안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요 영역명을 등록하면은 우리 끝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관찰 내용 쪽도 영역해서 연관돼서 어, 이 선택 영역명하고 같이 선택을 해서 특기사항을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 등록 여부가 이번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기능 개선된데 2학기, 정확히 말하면 2학기입니다. 최근에. 중학교급의 기 사용하고 있는 기능으로 수행평가의 경우 등급과 구간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만 계셨으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뭐 요번에 왜 만들었냐니까 전국 단위에서 많은 기능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적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학생별로 등급 또는 구간에 맞춰 여기 등록된 영역 다만 이제 전체 영역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안 나타나고요. 영역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등록하시면 그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버튼이 별도로 생겨요 또. 자, 아까 재구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X를 클릭하면요. 저장하고 나서 X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탭입니다. 그래서, 어, 등급 기준 관리 탭이 있고요. 구간 기준 관리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기준 관리는 A, B, C, D 해놓고 점수가 A점 맞으면, 그러니까 점수란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A, B, C, D를.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점수를 입력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유효할 것 같아요. 구간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뭐 드리블을 뭐 이렇게 정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정할 때 이렇게 크로스 시키게. 예. 여기가 이상이고 미만이기 때문에 항상 걸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하는 수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인데 여기 16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 10은 16이 아니라 15다. 그러면 16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럼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죠? 그거 항상 이렇게 크로스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저장할 때 메시지가 떠요. 음. 잘못 등록됐다고. 그때 이렇게 뭐 미만 이상이니까. 그래서 20점 만점이라도 21점으로 해놔야지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때는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정량적으로 카운트하는 그 수행평가 영역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메뉴인데 요거 두 개를 합판한 메뉴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담당 선생님이 다 온전하게 지표평가도 등록해 주시고 이것도 하시는 학교에서는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성적교 선생님이 요까지는 하신다라고 하면은 수행평가 영역은 교과 담당이 하신다면은 요 용역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100%인지 확인하셔도 돼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수정하자면 좀 복잡해지니까요. 마감하고 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씩 안내를 하셔갖고 성적표 선생님 입력을 하신다고 해도 모든 걸 입력하는 건 좀 무리 있는 것 같고 그런 건 이제 원래 나이스가 태생 자체가 교과 담당 교사가 성적 처리하도록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의 업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영역은 성적교 선생님, 어떤 영역은 교과동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지금은 분리돼서. 네, 어쨌든 요 메뉴를 활용해서 100% 됐는지 평가 계획에 따라서 반응 비율 그리고 만점이 영역 만점, 지표평가 만점이 다 그대로 돼 있는지 가끔 성적교 선생님께서 평가 계획에 있는 걸 잘못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평가 계획 자체를 어, 주신 그 연구부 선생님께서 또 잘못 등록해서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차 검토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 쪽에서는 뭐 만약에 삭제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후 등록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그 부분이 메시지가 떠요. 풍성 도움말처럼 떠서 이 부분이 삭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역으로 가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담당자가 한 번에 하시려면 요 메뉴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지표과 과목 관리는 기본적으로 한 과목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 파일 올리기는 뭐 이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스를 그 시트지가 아니라 카드지를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학교에서는 뭐 요걸로 발빠르게 1학기 때 6월 10일 날 이제 개통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적절로 활용하시는 학교는 2학기 때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를 암호화해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암호화가 되고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게 종종 있죠. 어, 파일 업로드 하는데 추가해서 자료 하는데 메시지가 없으면 되는데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메시지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수강학생 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요. 뭐 대부분 다 되는데 일괄로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라는데 그게 중간에 아시다시피 전입생이 생길 때 학생별 수강학생 편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결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상태라면 출결 쪽에 수강생 편성이 안 됐으면 출결 쪽에서는 그 해당 번호가 마지막 번호니까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 전입생 마지막 번호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출결도 전입이 온 이후부터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발견 못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전입생 같은 경우는 학적의 학생생활 쪽에서는 수강생 편성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학적의 리스트를 DB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강생 편성은 또 관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출결 쪽은 영향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성적 파일 관리는 저희가 손댈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댈 경우가 있어요. 확인할 경우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 부분은 네, 권한 문제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등록된 것과 불일치하면. 그리고 실제로 과목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문항점수를 등록하시잖아요.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출력하려고 조회해보면 과목 코드가 안 보여요. 당연히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과목 코드를 부여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출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세대고 4세대에서 지금 코드 값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본교도 이제 그 결식카드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초창기는 잘 안 됐었어요. 원래 된다고 했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고글은 지금 안 쓰잖아. 미인정을 쓰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성적 처리 카드가 답안 카드가 이렇게 표시돼 있을 거예요. 또는 무단결로 돼 있다든지 그런 건 다 이렇게 5분으로 세팅을 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고는 인정결로. 실제로 결세 인증 쪽에서는 이 부분이 좀 사라졌습니다. 4세대에서는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간이 실패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과 코드가 설정한 것 불일치하는 경우, 과목 코드가 설정한 것 불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수강학생이 아닌 학생 답안이 있는 경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날 결실했는데 실제 리딩해 보니까 결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거 뭐 어쩐 일이지 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찾다 보니까 옆 학급 학생이 그 학생 번호를 쓴 거예요. 마킹할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학과 나이를 리딩하니까 올라가죠. 반은 다른 데 있는데 원래 그 다른 반을 마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이 출석을 했으면 이제 등록, 리딩할 때 나오죠. 이 부분은 당연히. 뭐, 이중 등록됐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 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확인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석하는 아이를 거기다 그러니까 마킹을 해서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처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강 학생이 아닌 학생이 답아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이 오면은 수강학생 편성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하시죠. 학적 반영하시고. 그 메뉴가 학생별 수강학생 편성도 있고 요 메뉴도 있습니다. 수강학생 편성 메뉴에서 편제 및 과목별 가르치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요 앞부분은 요거는 다 설명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무학년제 타학년 성적 파일 올리기 시 그 3세대처럼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무학년제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 2, 3, 4, 5반하고 2학년 1, 2, 3, 4, 5반이 수업은 각각 개별 강의실에서 하세요. 그리고 성적만 묶어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묶어서 하죠. 그럴 때는 요 과정을 어, 따로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요 과정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4세대 때는 통합산출이라고 해서 알아서 묶여요. 알아서. 그런데 이제 수업을 공동교육과정처럼 아예 한 강의실에 1학년, 2학년 같이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수준으로 고학년에다가 설정하고 그리고 저학년은 대부분 추후관리만 수강생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성적을 산출하고자 하는 학년으로 성적 파일을 업로드하고 대신 학년을 달리해서 그 답안 가등을 올리면 타학년으로 찍혀요. 이렇게 타학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채점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 관리에서 이런 것처럼 3세대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통합 산출해 주면 됩니다. 옵션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무학년도 성적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아마 가장 깔끔한 거는 지금 일반 과목처럼, 보통 과목처럼, 무학년이 아는 과목처럼 등록해 놓고, 그리고 통합 산출만 옵션을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묶여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가독일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A 과목이 있는데, 2학년은 1학기가 2단위, 2학기가 3단위. 근데 3학년은 1학기가 2단위, 2학기가 2단위에 똑같은 과목인데. 그러면 1학기는 2단위랑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통합 산출해버리면은 무학년을 산출돼요. 이때는 꼭 분리 산출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년제로 풀어놨을 때 2학년은 5단위, 3학년은 4단위잖아요. 같은 과목이 할지라도. 그때는 분리 산출을 꼭 해주셔야 돼요. 분리 산출로. 그렇게 해야지 갑니다. 분리 산출 뭐 학과별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통합 산출 하시면 안 됩니다. 3세대 때는 이제 사용재정이라고 해서 아예 그 부분이 명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무한계에서 성적 산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 산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 거고, 다만 그 통합 산출 그 옵션 때문에 3세대에서 성적 처리한 게 재처리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일전에 안내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차시 마지막으로 성적 파일가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쓰실 일은 없는데 그 이간 실패라든지 이간 실패는 아닌데 선생님이 출제하실 때 원하는지 과목 코드가 0인데 03으로 이렇게 해서 인쇄까지 된 거예요. 다 확인까지 했는데 1차, 2차 뭐 평가 부서까지 확인까지 했는데 그게 그대로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게 안내가 됐고 만약에 시험 볼 때 이 과목 코드 번호가 잘못됐어요 했고 안내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보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와서 카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일괄로. 네. 뭐 반이 잘못되는 건 없고 대부분 이제 과목 코드가 수정될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일괄로 수정하시는 이때 이런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 다른 데는 전혀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상적으로 했다면 굳이 이 메뉴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항정보표 관리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까요? 이 부분. 그래서 탭 이름이 아예 이런 식으로 선택형, 진이형, 배합형, 선다형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서답형은 완성형, 1차 시트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까지 총칭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이제 논술형은 이제 서답형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요게 3세대들은 빨간색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됐죠. 검정색으로 좀 어색하긴 했었습니다, 처음에. 평상시에 그 마킹하는 게 검정색이긴 했는데 빨간색으로 늘상 보다가 더 보니까 좀 약간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리고 이제 요것도 조금 커졌죠. 원안도 좀 커졌고 그리고 근데 여기는 이제 성취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UI가 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등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오프라인으로 다 결제 맡으시면 이것도 결국 오프라인 결제는 맞지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오프라인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채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 배점하고 정답을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이제 우리가 나이스를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이게 표준 형식이다라고 해서 요걸 사용하시는 학교에서는 성취 기준도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팝업창이 뜨는데 해당 관련 문항의 성취 기준을 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개, 세 개도 걸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고 3세대 때는 등록하면 이쪽에 일부라도 보였어요, 내용이.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숫자만, 성취 기준 개수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오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활용 팁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과목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과목 순서는 어떤 데 사용하냐면 논술형 100%인 과목만 쓰시면 돼요. 여기다 100으로 해놓으시고 과목 점수 저장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선택형이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뭐 서답형에서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이쪽 탭에서 정답을 입력하기에는 무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파일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서답형 탭만 사용할 수도 있죠. 선택형은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답형에서 문항별로 점수를 입력했어요. 사실 의미는 없지만은. 왜냐면 채점을 해서 직접 키인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점수가 자동으로 여기 체크되니까요. 그때는 굳이 요거를 입력 안 해도 저장하는 순간 여기 올라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을 전혀 안 쓰고 100점 만점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직접 입력하고 강호점 저장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선택형으로 보는 과목들은 다 이렇게 체크하고서 점수 쭉 입력하잖아요. 100점 입력하시면은 나중에 저장할 때 100점 만점인지 확인을 해요. 그게 아까 100점 만점 어디서 참조한다 그랬어요? 앞단에 보시면은 집중과 과목 관리 있죠. 거기에 100점 만점 정보가 있잖아요. 만점 정보가. 그거를 참조를 해서 가져옵니다. 저장할 때 확인시켜주고요. 반드시 저장 마감해 주셔야 돼요. 그 마감할 때 저장하고서 저장은 중간 저장 기능이고요. 마감할 때 그냥 저장 없이 마감해도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등록하셨으면 그냥 마감만 하셔도 동시에 저장이 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100점으로 저장해 놨는데 채점하려고 하면은 자꾸 점수를 등록하라고 그래요. 문화재보에서 채점 등록이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감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게 출력하실 때, 자, 출력해서 요걸 제출하시잖아요. 요걸 제출하실 때, 출력할 때도 로고가 남습니다. 왜냐면, 출력은 조회만인데, 왜 그렇죠? 하는데, 잘 보시면 거기에 날짜 쓰는 날이 있어요. 시험 일자. 요거 가끔 많이 제출하다가 대부분 이제 거기서 걸리긴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게
디폴트 날짜예요. 출력하는 날짜를 뜹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를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장한 옵션 출력하면은 그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출력할 때는 그 날짜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 투 점수라는 게 있어요. 요건 어떤 때 사용하시냐면요. 재시험을 보는데, 안 보려고 해요. 근데 학교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97점 하기는 좀 그렇고, 협의해서 그냥 일괄로 3점을 해서 100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모든 학생, 시험 보는 학생들, 모든 학생도 아니고, 다 모든 학생에 대해서 3점으로 일괄 주겠다라면, 기타 2에다 3을 입력하고, 나중에 채점하면은 성적관리 쪽에서 일괄로 기타 2의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2는 과거에 지금은 없었지만 뭐 특기생들 있잖아요. 뭐 학생 선수라든지 또 부가 점수 있잖아요. 그런 거 특기 점수 부여할 때 썼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100점 만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관리 쪽에서 기타 점수까지 입력하면은 100점이 초과된 경우도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타 2는 그 부분이 어, 말 그대로 크로스 체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인정점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역이다 보니까 적절하게 여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하면은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도 500바이트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500바이트 입력하고 최대 6개까지. 그러니까 500바이트가 넘으면 6개도 당연히 입력 못 하겠죠. 그러니까 5화예요. 성취 500바이트 이내지만은 6개까지 등록 가능하고 이내지만 7개까지 등록은 안 됩니다. 개수 카운트 되고 6개까지 등록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저장 개념이고요. 마감은 완전히 입력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등록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문항정보 관리에서 복수 구분의 공란인 경우 그리고 뭐 정답이 모두 맞으면 5와 하나 맞으면 뭐 2개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 실제 출제는 답이 하나인 것만 출제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한글 빼고는 한글도 그 기능은 있긴 한데 컨트롤 F10으로 특수문자 입력하시잖아요. 근데 오피스 엑셀 같은 경우는 다 기억, 니은, 리긋에 이제 특수문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시고 바로 한자키 누르면 돼요. 그러면 팝업창이 뜨면서 입력하시면 특히 이제 가운데점 입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억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면 이제 목록이 10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다운 눌러서 8번인가 9번, 8번일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가운데점이 입력됩니다. 네, 그리고 4세대에서 바뀐 겁니다, 이게. 서답형 개수가 30개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화살표 키로, 뭐,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화살표 키로 위아래로 하면은, 숫자 입력하고 바로바로 입력해 주시면은, 빠르게 답안 마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3세대 때 이제 중간에 추가된 건데요. 문항 그러니까 선택형 없어도 학생별 학생들 종합에도 조회가 된다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항 정보별 사용자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아까처럼 A 선생님이 그 공동 수업 들어가시는 공동 과목입니다. 공동으로 들어가시는 경우인데 A 선생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B 선생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B 선생님이 쭉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대로 하고 싶다라면 이제 여기 들어오셔갖고 모든 선생님이 보이시는 건 아니고요. 요 권한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을 체크하시고요. 뭐 부득이하게 특별휴가 뭐 상을 당하셨다거나 그럴 때 다른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당연히 이제 권한을 부여받아야죠. 이 부분을 사용 변경했다면 해당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단 관리. 여기서는 수정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걸 수정하면 문제가 되죠. 그죠? 아예 클릭하면 파워장이 떠요. 수정할 수 없다고. 근데, 성적 처리하실 때 두 가지 유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서 유형은, 이제 본교도 이제 분리를 하는데요.
시험 보자마자 이제 성적 개선자한테 그 답안지를 넘깁니다. 넘기서 그 부분을 봐도 리딩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학생 답안 업로드 하시고 이 결과를 CS 파일 업로드 하시고 학생 답안을 주셔요. 그리고 논술형이 있는 과목들은 채점을 하시죠. 채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도 마킹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네주죠. 교과담당한테 주시고 나중에 언제까지 제출해달라고 확인받고 그때 마감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가는데 어떤 학교는 이제 그거를 채점을 먼저 하고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 답안에다가 주간 시점수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킹해서 업로드 하시는 경우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럴 때는 마킹한 점수가 보이니까 혹시 수정할 일 있으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해요. 그거는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이 메뉴를 어떤 데 사용하냐면 정말로 이 학생이 뭐 모든 학생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로 딱 뽑아서 한두 명씩 해서 반에 한 명씩 해서 임의로 클릭해서 여기 있잖아요. 마킹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채점하십니다. 이 채점하실 때 유형이 좀 많이 있죠. 이것도 UI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하시고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학생답안 서답형하고 성적까지 서답형이 있는데 성적까지 서답형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 분리해서 채점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리딩하고 다음에 성적까지 직접 논술형을 키인하시는 경우 그럴 때 리딩하는 방식이고 채점하시는 방식이고요. 어, 학생 답안 서답형은 답안 카드의 서답형, 여기 이제 논술형이죠. 그거 주간 점수를 마킹해서 업로드할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채점하시고 이 검증은 꼭 과정을 거치세요. 성직 교수님께서 안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성직교수 다 확인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채점하고 나서 꼭 검증을 눌러서 우리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 한두 페이지 PDF지만은 그 추출할 수 있어요. 한컴 오피스로 PDF로. 그래서 그 추출해서 같이 한두 장짜리로 나눠주면은 그거 보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많으면 그 읽으시는데 부담돼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서 요거 이제 언제까지 확인하시고 오류 있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합니다. 정말로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류 있으면 꼭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리딩할 때 이게 리더기가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그 민감하게 이제 리딩 하다 보니까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마킹을 못한 경우더라고요. 대부분 확인해 보면은 원래 줘야 되는 자리가 없어야 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가끔 한두 명씩 있어요. 그 번호, 빈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확인해 보면 정말로 없더라고요. 이런 무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뭐 그걸 지금 하실 수는 없으니까 있는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확인용이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서답형 100점 만점을 치는 경우는 본과정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다시 하면 이 성적 처리 이력 조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메뉴가 좀 바뀌었죠. 4세대에서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점 1회만 수행하도록 합니다. 계속 로그에 남습니다. 실제로. 이 로그에 남는데 여기 이력 있죠. 이력. 이력 버튼을 클릭하면은 최종 채점을 하고 나면 여기 날짜가 뜨고요. 일시까지 뜹니다. 나타나고 그리고 막 이제 선생님들이 저는 뭐 안 했습니다. 뭐 교과담당교사가 뭐 이런데 왜 마감이 안 되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채점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게 클릭해 보시면 이력 버튼이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계속 그 아이디가 나오고 접속 아이디가 나오고 채점한 시간이 계속 쌓입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30대는 이런 기능이 없어갖고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자, 서답형 100점 만점으로 치는 경우가 요거는 이제 생략하는 거고요. 당연하죠. 그죠? 채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지표평가 성적 관리에서는 여기서 직접 다 이제 채점을 하시면 이거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고 그렇죠? 올라오고 나중에 요게 서답형만 분리해서 전자인 경우 분리해서 입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답안 카드에 학생 답안 카드에 마킹하니까 여기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식 카드를 사용하시면 여기 이제 올라오고요. 자동으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점수는 오화예요, 오화. 그러니까 점수가 있던 아니 점수가 없는 대신 결시가 있던
아니면 둘 다 없는 대신 전출 갈 수도 있잖아요. 자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적 변동이 아직 안 된 경우, 이때는 반드시 요게 OR로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조회 쪽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출력해서 확인해서 뭐 서명받아도 되고요. 방법은 학교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확인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 없을 때는 여기서 마감, 반별로 마감합니다. 강의실로 마감하시고요. 최종 내가 맡은 바 다 마감됐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1차시 말씀드린 지표분과 과목관리에서 성적 인정점 결시정 인정점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준점이 평균이라든지 이런 다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감할 때 어떤 일도 발생하냐면 문항정보표 분석까지 됩니다. 그래서 종업표 조회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위탁생이 있죠. 여기 위탁으로 이제 직업가정 위탁생은 어차피 성적이 학기 말에 올 수 있으니 데이터가 없어도 마감이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잠금 해제 버튼이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소에 쓰지는 않고요. 선택형을 거의 수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평소에 채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했다라면 잠금 해제하는 순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뭐 협의력이 있겠죠. 학관이 협의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부 결제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점수를 입력하고 그 결과 나온 거 점수 입력하고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관련 내부 공문 뭐 문서번호를 입력하든지 뭐 부정행위자로 몇 점 처리 이런 식으로 비고란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회를 해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장하는 순간 다시 여기 막혀요.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됩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잠금 해제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설명되어 있고요. 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정상적으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다시 뭐 여기 보시면은 마감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생 답안을 다시 업로드하거나 그러니까 요 윗단에서 채점까지 하고 성적까지 해서 마감까지 하려고 했는데 윗단에서 다시 뭐 업로드 했다거나 성표 선생님이 체크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뭐 문화정보 관리에서 첨부 파일을 하나 올려도 다시 수정해도 답안이 수정됐다고 인식합니다. 나이스는. 그래서 다시 얘가 마감할 때 타임스탬프를 그러니까 시간 이력을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채점이라는 경우 다시 이렇게 메시지가 뿌려집니다. 그런 거 다시 채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이런 게 모든 학생을 다 줄 수도 있지만은 재시험을 치를 때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 인정점을 또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문항 번호에 대해서만 문항 그 문항에서만 그때는 기타 2에다가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왜냐하면 기타는 0.1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0점 이상은 안 돼요. 0점 예를 들어 0으로 돼 있는데 1로 입력하면 뭐 초과됐다고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 점수 있죠. 여기에 이제 점수가 있거든요. 여기 점수 있거든요. 3세트는 밑에 줄이 있었는데, 요거 점수는, 요거, 문화점표에서 점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할 때는 문화점수의 영역 점수를 또 지피려고 서답형 점수를 또 체크를 합니다. 저장할 때. 초과될 때 그걸 체크를 합니다. 문화점표 관리 쪽에서는 지표면 과목 관리에서 저장한 거 만점 정보를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는 지표면 성적 관리에서는 저장할 때 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거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데 12점을 입력하는 순간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그 초과는 정보는 여기 문화점표 관리 쪽에 등록한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만점 정보를. 네. 그리고 네, 논술형 100%대는 뭐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채점이 필요 없다는 거고. 어, 입력할 때 그렇고 여기는 부정의 성질 처리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점수를 입력한 서답형 점수를 안에 아예 1번부터 입력한 경우고 첫 번째는 아예 점수를 직접 키인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방법 1을 차지할 겁니다.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관리에서 성적 개선이 최종 마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요청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에 대해서는 지필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학기말도 그렇고 3차에 걸쳐서 마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차대로 과목 담당 선생님이 마감하시고 2차 선생님께 성적교 선생님이 마감 정보 하시고요. 그리고 3차는 결제를 통해서 기결 취소하지 않는 이상 마감을 못 풀게.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 3세대하고 다른 게 요거 좀 요청을 드렸어요. 요거 여기에 체크 옵션이 있었거든요. 여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요걸 없앴어요. 없애고 이게 왜냐면 사실 조심해야 되는 옵션이거든요. 왜냐면 원래 성적은 교과 담당교사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용과 성적 쪽에서 다 마감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다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와서 또 일괄로 내가 체크해서 하면은, 여기 또 마지막 기록이 내가 다 체크한 걸로, 마감된 걸로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은 마감할 때 반드시 이거 체크하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했고, 없애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과 담당 교사가 다 마감했는지 이거 하셨으면 O가 됩니다. 안 됐으면 X입니다.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상태에서 마감 정보 저장을 해야지 여기 이제 마감 정보, 마감 떴다고 합니다. 마감된 미로 나옵니다. 그리고 승인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잘 없애졌습니다. 다 이력이 남거든요. 네. 요거 있죠? 요 내용입니다. 반드시 마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수준별 하는 거 있죠. 과목 편성을 해서 수강생 편성해서 하는 경우는 여기 와서 강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성적 관리에서 마감이 안 되는 경우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그 기간까지 어떤 기간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마감해달라고 답안지 제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꼭 교과담당교사가 마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는 뭐 다른 거는 없는데 그 혹시 이제 영어 듣기 평가를 그 수행평가로 이제 등록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전문교과 2도 회계 과목 쪽인가요? 그쪽은 또 지필형 수행평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형태가 있어요. 수행평가 점수 지필은 아니지만은 수행평가 점수인데 지필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정답 배점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과목들은 여기 사용 안 합니다. 지필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지만 여기는 사용 안 합니다. 방법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성적 관리 동일하게 대부분 다 키인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한 기준 등록 여부 있잖아요. 그 발행비율 만점 관리 쪽에서 거기서 보셨던 그 기능이 여기 추가됩니다. 원래 전체 영역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도 기능 개선된 것 같습니다. 여기 엑셀 파일로 그 올리는 거 있잖아요. 3세대 때는 학적 변동자가 있으면은 점수가 등록이 안 되면 학생 목록은 남아 있잖아요. 전출로 학적 대비 여기에 전출 갔어도 자퇴했어도 뭐 위탁했어도 다 구분자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 학생이 빠지지가 않아요. 창치어는 빠지지만 여기는 안 빠지는 이유가 이 성적 리스트는 학적 리스트와 다르게 또 하나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서 이장도 성적 처리할 때 전출생도 학제편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만약에 이게 뭐 실시간으로 빠져버린다면은 이전학년 돌려서 성적 처리 못 하시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남아있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그래서 학습 변동자도 점수가 없어도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개발팀에서는 그렇게 기능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편리하겠죠. 대부분 이제 엑셀에서 관리하시고, 그죠? 관리하시고, 대부분 여기서 일괄 업로드 하시잖아요. 그럼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학습 변동자 생겨서 진짜 키인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 기능이 있어도 안 올라가서.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 영역명을 요거 이제 부랴부랴 제 거를 이제 좀 과학사인데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아직 입력은 안 한 상태고 여기 바뀌죠. 여기 전체 일대는 안 나타나지만 영역별로 이 기준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선택하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등급 변환 제 이제 등급으로 넣어놨거든요. 구간이 아니라 그래서 뭐 체육 같은 구간이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클릭이 아니라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여기 떠요. 그래서 그때 캡처해 놓은 거고요.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데 점수가 아니라 A, B, C, D 있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 근데 사실 점수 입력하는 게 더 편릴 것 같아요. 저는 제 느낌은.
근데 중학교는 이 부분이 익숙해져 갖고, 왜냐면 요 구간에만 점수가 입력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러면 얘가 저장할 때 변환을 시켜요. 이게 변환을 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저장해 놓으면 점수가 뭐 A는 20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영역이 뭐 등급이다라고 하면은 극강이다 라면 극강 변환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체육은 그럴 수 있어요. 체육은 예를 들어서 8개부터 20개는 20점이다 라면 그냥 직접 아이가 그 획득한 점수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등급 변환하지 않고 구간 변환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저장하면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진다. 그거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영문자 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과목마다 이 기능이 있지만 이것도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만드냐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를 했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현장 수생은 요거는 보통 교과는 다르게 그 현장 수생 나간 친구들은 그 능력 단위를 평가를 수행 평가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학교 없으니까 인정점으로 이제 산출하는 거죠. 이렇게 부여를 하고 다만 이제 현장 수생 부여를 하려면 위탁 쪽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위탁 쪽에서 현장 수생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지 이 학생이 여기에 현장 실생이라고 이렇게 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입력하면은 점수를 입력하는 순간 여기에 공결로 떠요, 아예. 그리고 보통 것처럼 학기말 때 결실 인증점 처리하잖아요. 그때는 얘네들은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결실생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능력 단위에 수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인정점으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너네는 결실생으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인정점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부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인정점을 부여하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점수가 등록한 체크가 되고 이렇게 인정결로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점 등록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메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일괄로 등록할 수도 있고 개별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의 온도차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학교에 학생 수가 많으면 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전체 영역 마감하시면 됩니다. 마감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불만이 많죠, 이거. 그래서 요게 원래 이제 이거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도움말은 과거에는 밑에 하단에 그거 이제 픽스적으로 있었는데 요게 슬라이드 방식이 클릭하면 내려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작죠, 이게. 이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좀 넓혀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 투도 역시 능력 단위별로 이 줘야 되는 게 결국 실무 과목이 아니라 여기는 보통 과목이잖아요. 보통 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전문교 과목이에요. 전문 과목인데 실무 과목이 아니라 능력 단위로. 그 우리 추리관리가 능력 단위로 과목 시간표 구성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능력 단위로 수행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세부 영역이겠죠. 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다 100%로 해야 된다는 거. 뭐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기초 과목도 3세대에서는 혹시 기초 과목을 능력 단위로 운영하시는 학교가 있으면 그 기초 과목은 여기서 수행평가 쪽에서 영역을 만들었거든요. 능력 단위로. 그런데 기초 과목도 실무 과목처럼 능력 단위를 체크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동으로 연동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경우는 받은 점수를 결시 임명칭은 인정점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 나가기 전에 실제 능력 단위 평가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거 선택 안 하는 거죠. 반드시 있다고 해서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은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상 쪽에 이수상 관리 쪽에 보면은 여기 점수는 실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방점, 가운데점, 방점이 아닙니다. 가운데점 그리고 성취점 P, B고는 현장 수업으로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다만 학기 말에는 점수가 나오고 A, B, C, D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위탁생에서 여기 등록돼 있어야 돼요. 교육부분이 현재 수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아까 일괄 업무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전출생이요, 뭐 자퇴생이요 같은 학습 변동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평가를 이뤘으면 다 입력해서 보내시고 뭐 등록해서 자퇴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써드렸는데 한번 요거는 삭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확인된 경우는 점수가 없어도 이 부분은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삭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 부분 학급별 조회 전체 영역에서 뭐 이런 부분 해서 네, 엑셀 다운받아서 여기에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등급 아니면 구간 비교표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행평가 점수가 그 구간에만 있는지. 이게 이제 사실 감사 때문에 저희가 뭐 모든 업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감사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극간에 있는 접수 마인트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감을 하시는데, 이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불만 중에 하나인데, 요거 GP평가처럼 전체 과목이 쭉 나왔으면 좋긴 한데, 일일이 마감 정보 저장을 한 번 과목마다 하셔야 돼요. 그죠? 요것도 클릭수가 좀 많습니다. 다만 전체 과목 조회를 해서, 여기서 마감 정보 저장 버튼만 기능만 하나 추가하면 좋긴 한데, 아마 여기서는 조회, 그 특정 과목이 안 돼 있는 거 그거 확인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클릭 수가 좀 많은 경우고요. 어쨌든 역시 여기서도 마감하시고 예, 승리 중 여기도 이제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 기능 개선된 겁니다. 수능 요청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P라고 수행은 요 마감 관리 쪽에서 수능 요청까지 하시면 되고 학기 말 처리할 때는 당연히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1차 집필평가, 2차 집필평가, 2차 집필평가 그 저기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하려 100% 가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승인 없이 가족통신이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마감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히 100%로 가공하신 거잖아요. 다만 이제 반영 비율에서 지필하고 1차하고 2차하고 해서 반영 비율 100으로 만들어갖고 한 거는 1차나 2차는 100으로 그냥 무조건 해서 1대1로 보낸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석차만 내는 거니까. 근데 학기 말은 아이들이 확인을 다 받은 거잖아요. 이상 없이. 그리고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성적산출에서 이상이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승인 요청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점표 확인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상 없을 때 마감하고, 거기서 이제 승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음. 그게 좀 다릅니다, 프로세스가. 학기 말 때 왜 그 1차, 2차 100% 반영한 거, 가공한 거 왜 승인 요청 안 되냐라는데, 그건 당연히 그때는 학기 말고사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문교과 이쪽은 뭐 이건 아시다시피 뭐 이게 이제 2020년 좀 바뀌긴 하지만은 요거 기초 실무 과목 전문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공통 과목이 2020에서는 뭐 세 과목의 정도가 한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저작권 쪽으로는 융복합주의 들어오고 좀 약간 해쳐 모여 있고요. 뭐 미용이 하나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십시교과는 똑같습니다. 산출 방식 동일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기초 과목은 네, 요것도 네, 요것도 오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능력 단위는 저희가 본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요것도 파셋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교육과정 편성 쪽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 실무도 교육과정 편성단에서 요것처럼 하셔도 돼요. 요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NCS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무 과목, 과목 개설에서 실무 과목 담당자 등록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목 개설 이제 업무 담당자는 아니시잖아요. 여기 이제 송재표 선생님께서는. 근데 좀 편리하게 등록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실무 과목을 하면은 능력 따위는 자동으로 교과 담당자에 엮여지는데 혹시라도 3세대에서는 그 능력 따위도 다시 또 엮어주셨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가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이 능력 따위를 하실 이유가 필요가 있으면 그거 클릭해서 교사만 바꿔주면 돼요. 오히려 그게 더 편리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능력 단위별로 수행평가 구성되고요. 자, 그러니까 능력 단위가 수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에서 많이 뭐 지금도 헷갈리시는 선생님이 가끔 계시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많이 이제 정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1차, 2차, 그러니까 실무 과목은 거의 이제 초창기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거의 지필평가는 없는 추세잖아요. 있어도 한 번만 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한 번 보면 2차 지필평가에 뭐 20% 가겠죠.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이라면 그리고 능력 단위별로 시험평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능력 단위별로 100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걸로 또 100을 만들고 또 능력별로 100을 만들고 그럼 여기 어디 들어가냐? 국가직무인의 수상관 있죠. 자격증명인 수상관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만 현대시스템 같은 경우는 강점, 가운데점이 P, 그리고 비교랑 현대점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능력단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지 못한 경우는 다만 요거에 대해서 그 점수 인정점을 가지고 요 반영 비율로 보통 교과처럼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A, B, C, D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학기말 성적, 우리가 학생부의 교과서 발표상의 과목수는 나타나는 거고 요 부분은 아시다시피 능력단위 방향, 자격증 인증 실수상 쪽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과하고 다르게 요 부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능력단위 반영비율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무 과목 기준으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능력단위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네. 음, 능력단위는 실제로 여기서 반영비 완전 관리에서 능력단위 수준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능력단위 수준으로 영역을 입력하시고요. 그죠? 여기에 능력단위, 여기 능력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타 표시가 붙는 게 능력단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단위 반영 비율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 하나가 요거 있고요. 여기는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구분자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두 개 있고 그래서 각각의 요거 100 만들고 100 만들고 그 표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반영 비율이 이제 학기말 네, 학기말 쪽이고요. 보통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교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여기 성적 산출 대상 관리 쪽에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 점수가 그대로 입력한 게 여기도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여기도 보이고, 등록하시면 이런 게 보통 교과는 그 지필평가, 수행평가 마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올라오는 거고, 여기는 능력 단위도 마감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올라옵니다. 똑같이 올라와서 닥다 100, 100, 100, 각각 능력 단위별로 100, 그리고 반영비율도 100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이 돼야지 나중에 성적 수리가 가능하십니다. 네, 실제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능력 단위별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건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실무과목 단위로 성적을 산출한다는 거.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자격증 명칭도 바뀌었죠, 그죠? 요 메뉴 자격증 인증 취수상했는데 이게 바뀌었고요. 여기서 국가직무님 표준시장 관리 쪽에서 성적이 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점수는 능력 단위별로 모든 뭐 강화평균부터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원점수하고 성취도 그리고 이수 시간 요 정도만 들어옵니다. 그 단위수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골 안에 들어옵니다. 비고라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수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요거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장 수습으로 일단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등록해 놓으시고, 여기서 일출결 쪽에서 요것도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3세대 때는 출결 쪽에서, 일출결 관리 쪽에서 단명해서 그 기능이 똑같이 있었는데 항상 현장 실습 등록 처음에 등록해놓고 기간까지 그 기관하고 기간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3세 때는 현장 실습 적용이라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4세대는 그 현장 실습 적용 버튼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냐? 네, 그 마감하는 순간 현장 실습으로 등록된 그 기간은 자동으로 들어와요, 얘가. 그래서 클릭 수가 하나 오히려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학교에서 최근에 받았는데 질문을
3세대 때는 자동으로 등록돼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결을 미리 입력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출구를 미리 마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3대 때가 많이 비교를 해주시는데 그런 기능은 없었다는 거.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마감 해야지 일일 출구를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일반 학생도 있으니까. 마감 해야지 이쪽에서 자동으로 이수 시간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수 시간 재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능력 단위를 전체 시간표에서 계속 바꿔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바꿔줄 때는 이수 시간 재계산해야지 출결이 반영된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것도 이수 시간 재계산도 없었어요. 없다가 현장에서 그게 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같은 거 막 바뀌고 그럴 때 능력 단위가 그러면 당연히 이수 시간 재계산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학적 변동자들은 반드시 그 전출 처리 또는 자퇴 처리할 때 학생생활 버튼에서 그 다 옵션이 있거든요. 그 버튼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주셔야지. 당연히 이제 이때는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성취를 안 했기 때문에 점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성취도도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게 학기말 성적, 전출 성적, 학업 중단 성적 네,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대로 가는데 아마 음, 요 부분이 아마 오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에 저는 지원 왔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요게 NCS는 이게 맞는데 실제 이 강북별 성적 산출에서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어, 이 부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게 현재 수습 인정점 부여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수습 있는 그 전문가 툴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혹시 이런 학습 변동가 생길 때는 반드시 여기서 이걸 처리를 학생생활 쪽 버튼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학습 변동이 안 됩니다. 보통 교과 일반고 학생들은 뭐 이거에 관계없지만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좀 글줄로 많이 써놨지만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시간 재계산도 그때 필요하고요. 중간중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능력 단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학습 반영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력정보에 잠깐 봤지만은 그 실제 현재수업 나가기 전에 실시한 능력 단위는 인력정 부여 없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가를 한 경우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평가 시점에 현재 수습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가 참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인정점으로 부여하셔야죠. 그건 학교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여기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일 출율 관리 쪽에서 매일매일 출율 관리가 돼야 돼요. 그냥 마감하는 순간 자동으로 현재 수정들은 그 해당 일이 다 슬래시 되고 자동으로 출석 인증 해석으로 유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유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부사관 인교도 현재 수습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글씨를 쓰니까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여기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수용을 등록된 경우는 자동으로 이 과목 산출 그 대상자 가족이 있잖아요. 포함 안함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적 포함 여부를 진짜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학생들도 성적이 그 교내에서, 본교에서 성적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함으로 돼 있으면은 뭐 당연히 뭐 문제가 없지만은 포함 안 함으로 돼 있으면 포함으로 꼭 해서 성적 산출을,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해주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수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계속 안내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학기말 성적도 앞서 말씀드린 이론에서 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정점 관리에서는 아예 그 대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적관리에서 입력하시면, 수행평가 쪽에 입력하시면은요. 네, 그리고 이수 시간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메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은 결국 위탁학생을 꼭 등록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관련 과 선생님한테도 꼭 말씀드리셔야 돼요. 이게 성적교 선생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빠져 있으면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등록하셨으면 이수시간 재계산을 꼭 해 주셔야지 돼요. 대부분 그나마 다행히 이제 9월 이후로 가니까 현장수습이 대입 전형에는 아마 그 등록을 안 했더라도 현장수습이 안 나갔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니까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능력단위 영역별 현장수습 인정점 부여하시고요. 그리고 네, 실무감에 능력단위 정보 제공되고요. 이거는 이따 뒤에 보겠습니다. 보통 교과는 없는데 능력단위가 있으면 실무과목 선수 차지할 때 여기 보입니다. 능력단위가. 그리고 네, 백그라운드로 능력단위 성적 산출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정제에 보이는 능력단위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렇게 되고요. 네. 그 일주일 쪽에 출결 마감, 그러니까 저장만 하면 안 되고 출결 마감을 해야지 반드시 이수 시간이 업데이트가 돼요. 매일매일. 네. 실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기재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들이에요. 자동으로. 그리고 저희가 쓰는 건 없습니다. 이거 다 산출되는 겁니다. 앞서 반영비율 관리 쪽에서 한 거 있죠. 영역 반영비율 관리에서 등록한 거. 그리고 인정적으로 부여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적으로 부여받은 게 이거예요. 원전수가 없죠. 이수 시간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실제 시험을 안 보더라도 시험을 안 보기는 출석을 안 해도 현장 실습 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 능력 단위를 참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탁 학생 쪽에서 현장 실습을 정확히는 뭐 대안교육처럼 위탁 학생이 갈 일은 아니에요. 요거를 시간을 부여하고 성적 처리를 위해서 위탁이라는 그 메뉴를 활용하는 것 뿐이지, 원래 위탁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비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자료 반영하면은, 요것도 저도 헷갈렸긴 했어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제 학문별로 돼 있어요. 그죠? 학문별로 되다 보니까, 3세대를 기준하면은 이게 학년 자료라고 해서, 성적 자료라고 해서, 이게 그 국가직무이수단 관리에서 드롭다운 리스트에 11번인가 맨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걸 반영하시려면은, 이거 성적이니까 바로 반영은 안 되고요. 여기 자격증 인식 취득상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붙어 있습니다. 성적이지만은. 그래서 요걸 체크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제도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 교육과정 편지에 등록할 때 학생 선택 꼭 등록하시고요. 처음에 능력 단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지 학생 선택 능력 단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면 되고 수강생도 학생 선택이라고 능력 단위를 일반 능력 단위와 같이 수강생 편성하시고요. 성적 선택 똑같이 하시되 다만 여기 NCS 국가직무인수관관리 쪽에서 요 메뉴에서 아까 그 네, NCS 있죠. 이수 시간 뭐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네, 그 실제 학생 선택 그 능력 단위를 클릭하면은 버튼을 클릭하면은 실제 능력 단위로 변경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나머지는 다 중간중간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단계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맨 처음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여기서도 네, 학생 선택으로 편성되는 데는 이수 시간이 계산되지 않고 네, 여기서 직접 너는 직접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제를 하신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눌러야지 학생 선택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조회가 안 돼요. 처음부터 찾으시려면 3세대는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꼭 누르셔야지 나타납니다. 학생 선택은. 3세대 때는 바로 조회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제 이 부분. 네. 네, 저기, 현장 수색 가는 경우는, 이제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장 수색 나갔지만은, 그날 능력단위, 수행할 때 들어오는 경우 와서 실제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병원학교 학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학교 학생이, 그,
내내 우리 학교 다니지 않고 실제 지표평가하고 수행평가 받으러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몸이 불편하니까 질병 처리해서 인정증을 부여하는데 이 학생도 실제 능력 단위는 학교에서 안 배우고 그냥 현대습 나가서 그냥 거기서 저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거기만 시험 보라는 것도 약간 보존교육도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또 와서 보라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접 본인이 시험 본 거잖아요. 시험 봤기 때문에 인정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비고란에 현장 실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점수가 들어가면서 현장 실습도 안 지켜요. 비고란이. 비고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현장에서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현장 실습에서 성적이 실제 시험을 못 치르면은 이수 시간은 반영되지만은 이를 수가 이수 반영이면 성적은 인정점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음. 그 인정점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필요돼요. 저희가 필요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예. 아까 수행평가 영역관리 그 점수 있죠. 성적 관리에서 그렇게 등록하시면은 그러니까 위탁학생으로 현장에서 등록하시면은 해당 학생은 그 현장실생 그 칸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선택란이 생겨요. 거기서 이제 점수를 인정점으로 부여하게 되면은 인정결로에서 들어가면 나중에 이쪽에서 어, 원점수는 점으로 나오고요. 그죠? 성취도는 이수로 나옵니다. 피로 나옵니다. 그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뭐 학습 선택 능력 단위는 이렇게 아까 계속 바꾸라 그랬죠. 여기 나오네요. 그죠? 아까 제가 앞 단위 아니라 여기서. 네. 그래서 바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선택으로 등록되면 여기 얘가 이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